자, 270페이지예요. 지역권입니다. 자, 지역권. 지역권은 우리 법 291조 조문이에요.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이랬죠. 자, 여기는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 이 토지를 이용하는 물권, 이것을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이때 편익을 제공받는 자기 토지를 이것을 의욕지라고 합니다. 이 타인의 토지를 보면 뭐냐? 승역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게 되겠죠?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를 이용하는 물권. 이게 이제 지역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때 요역지는 반드시 1필지여야 되고요. 한 개의 토지라는 거죠. 1필지여야 되고, 이 승역지는 토지의 일부이어도 무방합니다. 반드시 한 필지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물권이기 때문에 타물권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자기 토지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요역지 소유자 편익이 아니죠. 소유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이때 편익이라는 것은 가치를 높이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권. 물론 이 자기 토지의 편익을 높이는 방법은 타인의 토지를 토행을 함으로써, 물을 끓이다 씀으로써, 또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높게 안 지음으로 인하여 앞에 햇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든지 자기 토지에 등등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그러면 상린관계와 어떤 관계냐? 상린권은 이것은 소유권의 내용이죠. 그리고 소유권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독립한 물권이 아니죠. 따라서 등기를 이거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지역권은 이것은 독립된 물권이죠. 그리고 등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소유권의 내용이니까 여기는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죠.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소멸시효에 걸리죠.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걸린다. 그리고 상린권은 반드시 인접한 부동산이어야죠. 인접해야 되죠. 그러나 여기는 인접할 필요가 반드시 없습니다.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죠. 인접하지 않아도 지역권은 성립할 수 있다. 이래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성격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권의 성질을 보면 성질은 당연히 타물권이죠. 타인의 소유 부동산인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객체로 삼으니까 이용하는 물권이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요역지에 붙어서만 성립하니까 이건 부종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수반성이 있죠. 즉 요역지에 붙어서 이루어진다. 요역지에 부종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여기에 지역권도 함께 이전돼야 되니까 수반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요. 이 지역권은요, 불가분성도 있다는 거 따라주셔야 돼요. 불가분성. 요역지 전부에 대해서 지역권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역지가 나중에 분할되더라도 그 각각의 지역권이 존속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불가분성의 취지에 따라서 지역권의 취득이나 존속 사유는 지역권 취득 사유나
존속 사유는 이것은요, 당의 요역지가 공유일 때, 이 공유자 중 1인에게 생기면 이것이 발생했다 라고 하면 곧바로 전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유자 전원에게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공유자 한 사람이 취득하거나 한 사람이 계속 존속하고 있으면 그 전원이 취득하거나 전원에게 그대로 존속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걸 불가분성이라 그래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지역권은 승력지를 독점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권자가 사용할 때 당의 승력지 소유자도 함께 이용하는 것이죠. 따라서 공용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돼요. 공용성, 함께 이용하는 권리다. 따라서 독점성이 없다 이 말이죠. 독점을 할 수 없습니다. 독점을 할 수 없으니까 지역권에 의한 당의 토지의 반환 청구권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환 청구권은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지역권이 방해되면 방해 제거 청구나 또 방해 염려가 있으면 방해 예방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당의 승력지 반환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권자는 자기 혼자 독점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거든요. 왜? 함께 이용하는 권리란 거죠. 그래서 돌려줘, 내놔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요거 하나는 조심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역권의 성질은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공용성이라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권의 취득은 당연히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할 때는 지역권에 설정 등기를 하게 되겠죠. 등기함으로써 취득하고요. 법률 규정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예컨대 취득시효, 이것도 가능하죠. 다만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경우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이것은 지역권 등기를 해야 지역권을 취득합니다. 자, 지역권의 시효 취득만 좀 조심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일 때만 취득 시효가 허용돼요. 자, 이때 시효 취득에 의한 지역권 취득은 지역권 설정 등기함으로써 지역권을 취득합니다. 자, 이 부분도 조심해 둬야겠습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우리 민법에 규정이 없죠. 따라서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의 유형은 참 많습니다. 용수지역권, 일조지역권, 또 통행지역권 등등 존재할 수 있죠. 만약에 동일한 승력지에 용수지역권이 여러 개 함께 존재하면 그 용수지역권 행사는 먼저 성립된 용수지역권을 먼저 인정합니다. 선순위 지역권자가 먼저 행사하고 그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후순위 지역권자들이 순차적으로 행사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다섯 번째, 만약에 당사자 지역권 설정 약정에 의해서 이 승력지 소유자가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다 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때 승력지 소유자가 자기가 부담하기로 한 이 의무를 면제하고 싶으면, 면제받기 위해서는 위한 방법으로서 위기라는 게 있다.
승유지 소유자가 그 승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반대급부 받은 게 없이 그걸 위기라 그러죠. 위기하면 이때는 이 지역권의 승역지 소유자가 의무를 면하죠.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 면제입니다. 면제의 효과가 생깁니다. 의무 면제. 동시에 이 위기가 이루어지면 지역권자가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권의 대상인 승역지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소유권자가 되어버립니다.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지역권의 대상인 승역지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니까 여기에 있는 지역권과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거죠. 이게 뭐냐? 혼동이 생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위기에 의해서 지역권은 소멸합니다. 당연히 소멸합니다. 이 소멸은 민법 187조에 의해서 지역권 등기를 마소하지 않아도 이미 지역권은 소멸하게 되어버립니다. 혼동으로 인하여 지역권 소멸,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게 위기의 결과는 혼동이 발생하고 지역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승역지 소유자는 그 부담하기로 했던 의무를 면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도 꼭 기억을 좀 해두자. 위기라는 제도가 있다 라는 거. 그것이 우리 교재는 274페이지에 거기에 298조, 299조에 근거해서 이 내용을, 위기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죠. 그 다음에 275페이지에 가면 지역권에 침해가 있을 때, 지역권자가 그 지역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반환 제거는 청구할 수 없지만 방해 제거 또는 방해 예방 청구권은 우리 법적으로 허용한다. 이렇게 정리되겠죠. 자, 그런 내용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지역권으로서 302조가 있죠. 302조 특수지역권. 이 특수지역권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학자들은 입회권이다 이렇게 일명 부릅니다. 입회권. 이거 학자들이 이렇게 부르죠. 동네에 들어가면 일정한 권리가 발생한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302조에 보시면 일어났죠.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서 타인의 토지로부터 수익할 권리를 갖게 된다. 그때 그 타인의 토지에서 어떤 이득을 취하냐 하면 초목이나 야생물 또 이런 것을 채취, 방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익을 타인 토지로부터 누린다. 이것을 특수지역권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관습이 없으면 우리 민법상의 지역권에 관한 준용한다 해놨죠. 그러면 여기는 그 성질이요, 어느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 주민 단체가 이익을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단체가 타인의 토지로부터 수익권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성질은 토지 수익권에 대한 준총류 형태로 보유하는 것입니다. 준총류.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은 어느 지역의 주민들이 이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인여권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누리는 토지로부터 얻는 이득이란 거죠. 따라서 그것도 일정한 지역에 들어가야 되죠. 어느 지역으로. 그래서 어느 지역이라는 것은 이것은 동리인 비법인 사단이죠. 그래서 사단의 구성원에 해당되는 주민일 때만 이 권리를 누리기 때문에
총류 중에서 준총류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인력권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은 사람이 토지로부터 이익을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력권의 성질, 사람이 서비스를 받는다라는 것이고, 인력권의 성질을 갖다 보니까 이것은 양도가 안 되죠. 거래할 수가 없다. 또 상속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살다가 그 지역에서 사망하면 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이지 그 직계 비속인 상속인한테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력권의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도 상속성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에는요, 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우선 적용됩니다. 만약에 관습이 없을 때 지역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죠. 적용 순서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즉 관습이 우선 적용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특수지역권의 기본적 모습이다. 그죠? 어느 지역 주민이 타인의 토지로부터 예컨대 흙을 채취한다든가 또는 거기에서 나무를 채취해서 먹는다든가 이런 가축을 거기에 방목해서 키운다든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어느 지역에 존재하게 되면 그것은 관습이 그 지역에 있었던 관습에 따라서 우선 적용하고, 그 관습이 없으면 이 지역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해결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전세권입니다. 이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조차 사용 수익하는데, 다만 이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한테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죠. 전세권.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인 소유자한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한테 전세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겠죠. 이렇게 하면 전세권이 성립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설정자의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객체죠. 이때 타인의 부동산에서는 농경지는 지어야 됩니다. 타인의 부동산 중에 농경지는 제외합니다. 모든 타인의 부동산은 전세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X죠. 농경지 제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조심해 둡니다.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서 세 번째, 전세금이 교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먼저 전세금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전세금 계약은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할 때 하는 종된 계약으로서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해야 되니까 성격은 요물 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종된 요물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다만 이 전세금은 반드시 금전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금을 교부해야 된다 했죠. 교부는 현실적 지급뿐만 아니라 가름하여 종전 채권으로, 금전 채권요, 종전의 금전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죠. 이것으로 가름도 가능하다. 그래서 반드시 현실적 지급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종전에 돈 받을 채권으로 그것으로 전세금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때 교부는 반드시 현실적 지급뿐만 아니라 가름도 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전세금 교부라는 것은 이것은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죠. 성립 요소이다. 따라서 전세금 면제로 전세권을 성립시킬 수는 없습니다.
전세금 면제 약정을 통해서 전세금 교부 없이 전세권 설정하기로 한다. 이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전세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임 요소.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이때 전세금 교부되면 이 전세금은 이것은 담보적 기능도 하죠. 만약에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을 뭐 멸실 훼손시켰다라고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설정자한테 져야 되는데, 이때 만약에 이 손해배상 못하면 이것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또 동시에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77페이지에 있는 채권자 전세 있죠. 채권자 전세, 이것은 단순히 임대차라는 채권 행위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냥 임대차 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세권은 설정자에 대해서 발생하는 용의 물건이죠. 용도에 따라 용법에 조차, 당해 부동산 용법에 조차 사용, 수익하는 물건이다. 그렇죠? 이게 전세권이죠. 전세권. 자, 이런 내용을 전제로 해서 정리하니까 278페이지 가면 전세권과 임차권 비교해 놨죠. 전세권은 물건이고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79페이지에 가면 전세금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놨죠. 전세금.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이다. 다만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전세금의 성질은 이것은 사용 대가로의 성질뿐만 아니라 담보, 즉 보증금의 역할도 하고 신용 수수적 역할도 하죠. 그 다음에 전세금에 대해서는 증감 청구권도 있는 데죠. 여기에 이 증감 청구권은 사정 변경의 원칙을 고치려 한 거죠. 사정 변경의 원칙, 신의칙상 원칙인데요. 이것을 구체화시킨 규정입니다. 구체화 규정이다. 그리고 그 성격은 이 증감 청구권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으로 행사하게 되면 즉시 증액, 감액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전세금 설정자가 만약에 당해 부동산, 전세권이 존속되어 있는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전세 관계는,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계약 관계는 어떻게 되냐. 그렇죠? 기본적으로 전세권 설정자의 부동산 양도가 있을 때 이 되면 당연히 신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전세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따라서 이 전세권이 만료되면 전세권자는 신소유자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죠. 자, 전세권자는 기간이 만료되면 신소유자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게 된다. 이렇게요. 왜냐하면 신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전세권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것이 우리 교재는 279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 전세권 설정자 지위 이전의 문제에 일어났죠. 전세권 설정자인 전세권의 대상인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도했다면 전세권의 관계는 신소유자인 양수인과 전세권자 사이에 전세권이 그대로 존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가 됐다라고 하면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 청구가 되는데 이러한 전세금 반환은 누구한테 해야 되냐? 전세권 설정자인 왼날 소유자한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양수인은 신소유자한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는 현재의 소유자인 신소유자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세권 관계는 신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이다. 꼭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의 성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요. 원칙적으로는 용의물권이잖아요. 당의 전세 목적물을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물권입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담보물권성을 함께 갖는다. 전세권의 성질이에요. 담보물권성도 있다. 왜냐하면 전세권에는 만약 기간 만료됐을 때 전세권 설정자가 만약에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에 관하여 채무를 불이행했다. 불이행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의 채무 불이행, 이럴 경우에는 전세권자에게 당의 목적물인 전세물에 대한 경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매권, 그로 인하여 경락 대금이 나오면 여기에 우선 변제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에 따르는 경우에 이렇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세권이란 것은 전세권 등기에 되어 있는 당의 목적물에 대해서 전세권에 기해서 경매권에 의한 우선 변제권, 전세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허용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 담보물권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담보물권성을 갖게 된다. 경매를 통한 자기 채권, 즉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는 그 채권을 보호하고 있다. 전세권이. 그죠? 그래서 전세권에는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이때 전세권의 취득은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과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당연히 발생할 것이고,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러나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은 뭐 상수옥에 의해서 전세권을 취득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당연히 등기 없이도 취득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세권을 성립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세권이 성립했을 때 그 전세권의 내용으로서 전세권의 존속 기간과 또 전세권이 가졌을 때 전세권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전세권자의 의무, 그리고 전세권 설정자의 권리와 의무, 이런 것들을 서로 대비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종료됐을 때 서로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